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쇼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낯이 익어서 또 이 시간에도 보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주식 챔피언 쇼가 원래 12시에 진행됐죠, 오후에. 근데 이제는 오후 8시로 변경이 되어서 오늘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생뚱맞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소개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어떤 방송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저희 멘토님들이 4분이 계시거든요. 그 멘토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저희 TV 채널이 있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다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고민들이 없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제 주식 전문가로는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데일리 방송과도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별명이 여러 가지 문초리라든가 여러 가지 회초리를 든다 또는 훈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호통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별명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략을 짜서 최대한 답이 없는 종목은 답이 없다.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고민들을 받으시면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악담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지 않도록 약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최대한 싸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투자 조언들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거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략을 짜 드릴 거니까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저희가 오후 8시로 이제 바뀌어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8시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평소에 잘 모르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분들도 이제 8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 꼭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가지고 시장이 끝났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0.5%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5%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밀렸습니다. 0.37%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매도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인데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는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은 또 떨어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 대비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의외로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지수가 약간 갭으로 뜨면서 올라왔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여기 뜨면서 올라왔을 때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더라라는 것과 그리고 대형주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 말고는 사실 바닥 종목들이 요즘 급등이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라던가 내가 외면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예상치도 못하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우리가 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됐던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8시에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꾸준히 저를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업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됐던 게 현대차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제 고점 라인대를 약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고가라는 라인이죠. 2021년도죠. 2021년도 1월에 올라왔던 이 고가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 버려가지고는 위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신고가 라인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고가 라인대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신고가 매매를 즐겨 하셨거나 또는 신고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고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타 고수님들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신고가 매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지금 사가지고 막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대차가 올라갔을 때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가지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넘친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미리 선취매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의 1차 부품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게 되겠지만 역시나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본다면 사실 지금 내가 현대차를 사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가 생각해보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을 때나 수익률이 높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는 90%대 상승이지만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상승률을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사실 상승 자체가 뭐 한 2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고가놀이를 하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올라갔다면은 현대차가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주 다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가 지는 해라고 한다면은 얘는 뜨는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가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최근 올라왔던 한 두세 달 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지수가 엄청 강하게 올라가기도 조금 힘들 거고 그리고 폭락할 이유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겨우겨우 여기 머무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인가, 매 종목은 올라갈 테마에 속할까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기만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또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우리의 필살기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함부로 남발해선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추가 매수를 하고 전화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뭐 손을 댈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데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전화를 준다면은 그거는 해결책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거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떨어지면 합시다. 지금 이거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등등의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 매수를 함부로 막 하고 전화하시기보다는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주신다면은 그 전략이 훌륭한 전략이 될지 아니면 조금은 보류해야 되는 전략이 될지를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추가 매수라든가 매도라든가 또는 뭐 섣불리 매수라든가 하기 전에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좋고요. 팔까요? 라는 질문도 좋고 뭐 손절할까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 좋습니다.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주지 마세요. 그냥 하기 전에 전화 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고 전략을 좀 올바르게 짜서 계좌 손실을 조금 막아볼 수 있고 또 오히려 수익까지 내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12시에 이렇게 강연을 해왔는데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오후 8시로 저희가 옮기게 된 이유가 더 많은 분들과 퇴근하시고 편안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더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기 위함이니까요. 02-3772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고민들 시원하게 많이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전자 네. 11만 5천 원에 30%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사신 건가요? 한 2주 정도. 2주 됐어요? 예. 2주 된 거 치고는 11만 5천 원, 10만 5천 원 아닐까요? 11만 5천 원. 어... 꼭대기 같았는. 11만 5천 원에 2주 전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아마 조금 뭐 착오가 있어서 11만 1,500원이라든가 이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주 전에 사셨으면 11만 5천 원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가격이 뭐 11만 5천 원이든 11만 뭐 1,500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올라올 때 샀다라는 게 문제예요.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사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상담 방송을 10년을 했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상담하면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화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여기 사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기 사서는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는 안 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맨날 상담을 하고 맨날 물렸어요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럼 이런 방식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물리고 싶어서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물리는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자리는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가지고는 돈 벌기가 힘들다. 급등 나왔을 때 사서 돈 벌려면은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단타 잘하는 사람들은 칼같이 손절을 잘합니다. 근데 이거 손절도 안 하고 이렇게 물려있다는 말은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단타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은 이제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서야 이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안 그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급등 나왔을 때 사지 마시고 급등 나오면은 심호흡을 한 2, 3주 동안 하세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그때 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 종목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급등 나오고 나면 2, 3주만 지나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전자 지금 산다면 참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걸 11만 원대 이렇게 사놨으니까 고통스러운 기업이 된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상담을 항상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은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려갈 때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올라갈 기업이니까 홀딩하세요. 또는 더 사세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LG전자가 이제 우리가 뭐 가전제품 쪽만 생각하고 있지만 전장 쪽이라고 하죠.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도 영업을 되게 잘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현대차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엮여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사람들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점점 나오지 않을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가전이다라기보다는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뭐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등의 아마 뉴스라든가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LG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요. 그렇게 올라가기까지가 일반 중소형주들은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상한가 빡 가버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는 안 가요. 시간을 두고 한참을 천천히 달아오르는 우리 왜 그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도 처음 딱 불 켰다고 해서 바로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얘도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오랫동안 올라가서 한 16만 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청자님은 11만 원에 사가지고 기다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지금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16만 원까지 가는 거 별로 안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비싸게 샀으니까 나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기다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비중도 이미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최소 일단은 12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는 있으니까 저기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올라올 때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도시가스. 한국 비트박스요? 도시가스 공사요. 아, 한국 도시가스요? 네. 한국 가스공사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네, 종목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한국 가스공사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요. 얼마지? 53,300원. 오늘 사신 건가요? 비중 20%. 네? 오늘 사신 예, 건가요? 오늘 샀어요. 왜요? 네. 괜찮을 것 같아서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샀어요, 그냥.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마 시청자님보다 한참 어린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인 것 같아서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인생의 선배님께 질문을 감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그냥 주식 사가지고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냥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막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일까요? 주식시장과 뭐 지금까지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엄청 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많이 드려보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못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라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매수해도 된다면 제가 이제 어린 사람으로서 배워야죠.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막 사면 되는구나라고 배우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더 어린 분들 또는 자라는 청소년들 그리고 뭐 조카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저렇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린다고 한다면. 그럼 안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되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왜 주식만 하면 그렇게 이상해지십니까? 라고 해서 일깨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시청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막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을 좀 바꿔나가는 또 멋진 어르신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 한마디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매매를 하셨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손실이 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샀다라는 그 약간 본인의 느낌을 믿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고요. 그거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 나온 이렇게 올라온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을요. 우리는 보통 테마주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건데 한국가스공사가 무슨 테마에 엮여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저기 석유. 석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왜 샀어요? 나와야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투자냐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바로 1초 만에 대답이 나오는 분이 한국가스공사를 샀다는 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여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했는데 안 올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모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면은 우리가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돈 잃는 일만 남다 보니까 시청자님 돈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 돈 뭐 함부로 우리가 날려서 이렇게 좋을 것도 없는 돈이고 손실내서 막 좋을 것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소중한 돈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자라는 조언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단타라고 해요.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주들이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발굴할지 안 할지 뭐 시출할지 안 할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가 모르겠고 의혹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의혹이 아니다 뭐 계속 공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설수가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재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테마주들이 돼요. 그것도 지금 현재 가장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의혹이 조금 더 불거져 나오면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불안한 감정들이 느껴지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세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푹 빠지게 됩니다. 근데 푹 빠졌다가 갑자기 석유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또 아닐 것 같다 싶으면 급락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럴 것 같다 싶으면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 제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또는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지금 정치인분들께서 또는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또는 자원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고귀하신 분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뭔가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도 잘 안 되고 예측을 한다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모니터 한 5개, 6대 놔둬놓고 수급이라든가 호가 흐름이라는 거래량 그 순간적인 거래량의 변화를 파악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그 얼마나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가 왜 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좋을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시청자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손절 자리 딱 정해가지고 칼같이 손절을 지켜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굳이 밀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자리가 지난 이제 목요일의 종가인데요. 이 51,500원짜리 정도가 됩니다. 51,500원짜리가 밀리게 되면은 시청자님 그렇게 손실 많이 나는 구간 아닙니다. 한 3% 내지 한 4% 정도 손실 나는 구간인데 나중에 뒤에 급등이 나오든 말든 간에 그거는
이제 시세 변화가 이야기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든 말든 간에 나는 위험하니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3%대 칼같이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500원이 밀리게 되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주는 슈팅의 그림이 아직까지는 뭐 석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한 번쯤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56,000원 내지 57,000~58,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매도 지은 다음에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되게 위험한 매매고 어려운 매매예요.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 깨달으시고 조금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날이요. 다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 4,300원이고요. 네. 비중 60%입니다. 일주일 안 되셨나요? 예, 며칠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단타를 좋아하실까요, 다들? 제가 이제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뭐 한 3명 봤나? 그 말고는 단타로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요. 단타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도 계실 거고 뭐 커뮤니티에 보면은 진짜 주식의 고수라던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막 이렇게 1, 2위를 하시거나 이런 단타의 고수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그분들도 사실 1,400만 주식 인구 중에 10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 말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분들도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단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타를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수익 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30%도 안 돼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요. 환상 속의 일인 거예요. 우리 유니콘이라는 동물 아세요? 또는 우리 용 아세요? 용? 드래곤? 용 아세요? 용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환상을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타적인 관점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단기적으로 다날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딱 사버린 건데 주식시장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모든 종목 불문하고 급등 나오면 한 2주만 딱 기다려보면 내려가요. 한 2주만 기다려보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 나왔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2, 3주 뒤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더 간다고 생각해버리다 보니까 따라 붙어가지고 사가지고는 거기서 내가 짧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욕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샀는데 얘가 지금 이거 여기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왔는데 내가 이거 샀는데 20% 먹어야 안 되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익 못 냅니다. 이런 거는. 그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럴 거면은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빠졌을 때 그 열기와 거품이 좀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하는 방법은 맥주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맥주를 따랐을 때 거품이 확 올라왔는데 거기다 더 붙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거품을 확 올라왔을 때는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맥주를 더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도 거품이라는 게 한번 확 올라오게 되면은 2, 3주만 기다려보세요. 또는 한 달, 그 이상 기다려보세요. 내려가요. 확 올라가면 내려가요. 확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좀 더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하는 습관을 조금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다날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매수하는 습관 때문에 문제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60%나 실어놨기 때문에 내려갈 때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겠죠. 원래 주식의 대가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의 대가분들도 한 평생을 안 물려봤냐라고 하면 다 물려요. 워렌 버핏도 물리고 존 템플턴도 물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물리고 뭐 우리가 들어봤던 모든 주식의 대가들은 전부 다 물려요. 근데 그들은 물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기업을 내가 더 내려가면 더 사가지고 이 기업 잘 알고 올라갈 기업이니까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그리고 수익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좀 잘못 꼬였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다날이 뭐 안 좋은 기업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냅두세요. 지금 다날은 적자가 뭐 이렇게 조금 났다가 흑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요. 매출이라든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만 봤을 때 전자상거래 쪽으로 했을 때 전자결제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현금 누가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시청자님도 지금 현금 쓰세요?
아니요. 거의 안 쓰고 이제 카드 쓰시고 뭐 삼성페이 같은 거 네. 쓰실 거고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들 쓰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 결제도 쇼핑몰에서 할 때도 쿠팡에서 할 때도 전부 다 온라인 결제로 핸드폰으로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시스템을 거의 다날에서도 하고 있고 뭐 KG, 이니시스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본다면은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야 단기적으로도 좋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차피 물려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손절은 할 이유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 조금 가져가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저는 뭐 5천 원 이상에서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동안에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투자 중이다. 이거 수익 날 때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훌륭한 기업이니까 그냥 가져가야지 하고 좀 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서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굳이 뭔가를 대응하고 싶다면 본전에서 비중부터 좀 줄이세요. 그래야지 내려갔을 때 좀 더 사죠. 그래서 본전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파동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서 본전에 한번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3,700원이라든가 3,500원에 가까워지게 되면 비중을 다시 늘려가지고 4,300원이라는 매수가를 좀 더 낮춰놓으면 다음에 수익 내기가 훨씬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진엔텍 4만 원에 네, 30%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주식 초보자입니다. 네. 예,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8시 오늘 처음 방송 이렇게 했는데 예. 8시에 전화하시는 분들 전부 다 단타족들이시구나. 몰랐네요.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거 제가 이제 오늘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좀 뭐 고점에서 사셨고 단기적으로 사신 자리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는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상장된 그래요? 기업들은 보통 한 3, 4년 지나야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상장되고 난 다음에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저점 자리인지 고점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건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시간을 조금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샀던 이 자리가요. 저점 자리가 될지 고점 자리가 될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 보고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상장될 때부터 이 종목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장 전부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이 만족이 안 되고 좀 더 이 가격은 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안 판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수익을 낸다면 수익이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매도하기 시작할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수익 중일까 아닐까라고 하면 보통 상장될 때는요. 상장 전 가격 대비 적게는 한 10배, 많게는 한 50배에서 막 100배까지 급등이 돼서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매매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적게는 3,700원짜리였던 거고요. 원래 3,700원짜리였던 거고 많게는 300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청자님이 4만 원에 사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다행인데 시청자님이라면 그렇게 막 10배, 100배 수익 났으면 안 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무조건 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무리 좋아봤자 수익 내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매수가만 오면 팔고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시라면 이런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은 차트 공부보다도 그리고 막 기업이 지금 이게 원자력 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마라든가 제로 따라다니는 매매보다도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그들의 입장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이거 올라와가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에 이끌려가지고 원자력이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급등락을 하고 차트를 보니까는 눌림목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며칠선이든 뭐 이평선을 보니까 뭐 약간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매 기준으로 이걸 매수를 하시려고 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걸 지금 팔아낼 사람들이 앞으로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호예수라는 단계 때문에 안 팔고 못 팔고 있는 중인 건데 보호예수가 풀려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팔아내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6개월 뒤, 그리고 1년 뒤, 뭐 2년 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별로 계속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막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줄 만한 시장에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중장기 투자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보통은 차트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지난 저점 자리입니다. 이게 시가 딱 떠가지고 내려가고 있던 저점 자리인데 보통은 이런 자리들을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는 것이 좋아요. 보통은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일반이 샀다면 이런 자리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6,700원인데 바로 코앞이죠, 그죠? 이제 37,600원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내일이라던가 이번 주 중에 36,700원이 이탈된다면은 사실은 단타적인 관점에서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손절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손절 자리에서 못 파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야 돼요. 나는 36,700원 손절하기로 했는데 내려가니까 그래도 반등 나갈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약속을 어기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담배 끊는다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단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만약에 제가 제시한 36,700원짜리가 저점이 무너질 때 손절할 의향이 있다면 여기서는 칼같이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 나갈 때도 수익률 정하셔야 됩니다. 한 5%, 뭐 6% 또는 7% 내가 수익률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만족하면은 나는 거기서 더 가든 말든 나는 내가 생각했던 매수가 또는 내가 생각한 수익률 거기서 무조건 칼같이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초보자분께서 무슨 그 정도의 실력이 있겠습니까? 조금 어떻게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용돈이 이렇게 안 벌립니다. 용돈도 다 까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36,7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튀어 올라왔을 때 큰 수익 내지 마시고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42,000원대 자리부터는 그냥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용돈벌이 조금 하신 다음에 매도하신 다음에 지금 들고 계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하로만 줄여버리세요. 100만 원 빼고는 나머지 돈은 다 계좌에서 빼세요. 초보자분들은 100만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액이 한 4천만 원 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하고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원래. 네, 100만 원 빼고는 다 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강연회도 오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희 멘토님들이 여기저기 또 이번
주에도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광주를 갈 겁니다. 오랜만에 가는데요. 광주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지하 1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토요일에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가 익산으로 갈 겁니다. 익산은 KTX역으로 오시면요. KTX역 이제 2층에 개나리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시에 강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 참석해 주셔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하반기 전략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배워가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68,300원이고요. 10%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신저가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저가로 들어간 종목들을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신저가 들어간 종목 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신저가 들어간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저가 들어간 종목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락 파동을 계속 만들어 내려간다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요. 근데 이 신저가라는 말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이 신저가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종목이 신저가가 들어갔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렇게 신저가로 내려갔던 첫 번째 시기가 2013년이 되겠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시기죠.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서 신저가로 내려갔어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신저가로 내려간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신저가로 내려갔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난 저점을 깨고 또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던 시기가 2016년입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저가로 내려가 있다가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년입니다. 또 신저가로 내려갔어요. 어떡합니까? 예,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저가 내려갔던 2022년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죠. 지금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반등이 우리가 나갈 때 하락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락 파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하락 파동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요. 내려갈수록 비중을 무겁게 하라. 그리고 올라갈수록 비중을 가볍게 하라라는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내 매수가도 따라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할 매수를 굉장히 나눠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차 분할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갈수록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무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시작은 조금 가벼워야 됐겠죠. 그럼 지금 비중 10%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현금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얘가 매수가가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뭐 어때요? 나도 같이 좀 있으면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63,000원, 8,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사실은 반등이 나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파동에서 매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나 정신만 차리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요. 제 생각에는 한 55,000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5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단기 상승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55,000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저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말이고 세력, 큰손, 개미, 대주주 할 것 없이 다 물려 있습니다. 먼저 파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티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물론 2,5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이마트를 굳이 지금 사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더 좋은 기업들 많은데 왜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사셨다면은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죠. 어쨌든 신저가는 견디기만 하면은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디길 바라겠고 55,000 되면은 비중을 한 10% 더 사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고요. 20%까지 비중을 늘렸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더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나 하면은 굳이요. 왜 2,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이마트를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잡으셨다면 매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래서 55,000점 되면 비중 10% 늘리시고 만약에 5만 원대 가깝게 더 떨어지거나 48,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20%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4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시한 전략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검증이 된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시길 바랍니다. 이마트도 지금 체질 개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좀 나와주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쓱배송이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강화를 조금 하게 되면서 얘들도 영업이익 개선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한 8, 9만 원까지 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매수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보도록 합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를 1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3%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종목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16,10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싸게 많이 올라온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1차적인 자동차 부품, 뭐 시트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 관련주라든가 뭐 차체를 만드는 그런 관련주들, 브레이크 만드는 기업들, 뭐 타이어 기업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딱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ADAS라고 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3% 비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금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바닥을 잡은 건 아닌데 바닥을 만에 하나 12,000원 이상대 12,0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쯤에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은 12,000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늘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낮춘다면은 승부수라고 하죠.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반등 때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니게 된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거나 횡보를 하면서 12,000원짜리가 좀 지켜진다거나 또는 거래량이 좀 실려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모멘텀이 좀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짜기에는 여전히 하락세 중이기 때문에 약간 숨죽이고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저기가 조금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니까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산다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모트렉스가 좋다고? 그럼 지금 사야지. 이게 정말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들고 계시니까 제가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가져가면 됩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사실 거라고 한다면 10,000원에 사거나 여기서 버티는 거 보고 사면 되는데 왜 지금 사시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겁니다. 매수를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수는 좀 지켜보고 하세요. 한참 뜸들이고 해도 괜찮습니다. 안 갑니다, 어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고 이것도 추가 매수를 한참 기다려보자. 일단 10,000원 내려왔을 때가 절호의 찬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대 CGV가 네. 5,980원에 5% 네. 가지고 있어요. 요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돼요. 대신에 비중이 좀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가 만에 하나 이게 한번 밑으로 떨어뜨려주면 좋겠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들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좀 더 싸게 가지고 또 메리트가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게 가져갈 수 있고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한번 떨어지게 되면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지금 물리는 건 별로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려갔을 때 팔 거 아니니까 내려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잖아요, 그죠? 예, 예. 시청자님이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없죠. 그러니까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계단에서 앞구르기 하면 다칠 거라는 거 누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앞구르기 안 할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손실 중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CJ CGV라는 종목을 갖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건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5,200원 내지 5,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저울의 찬스 5% 비중에서 한 10% 내지 15%까지 늘리는 찬스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좋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와 버리게 된다면 뭐 추가 매수는 안 했지만 올라왔을 때 그냥 뭐 한 7,000원대라던가 한 6,500원대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서 별로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신저가 라인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 왜 제가 이 기업을 좋다라고 하냐면은 코로나 때 사실 영화 산업 안 좋았어요.
영화관 우리가 못 갔잖아요. 그죠? 강제로 못 가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 산업 좀 어떻냐라고 하면 다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는데 주가가 코로나 때 직전보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때보다 지금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때만큼 좋아지고 있고 천만 영화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고 개봉을 미뤄왔던 영화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영화관도 또 우리 영화 같은 게 사실 영화관에서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 좋아하는 사람들 꾸준히 계속 좋아하고 있고 하나의 또 데이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지금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이 개선되고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하게 싸니 이런 게 이제는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다 생각하고요. 저평가 구간은 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샀다 해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집중이 돼야 돼요. 주의 집중이 끌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뭐 석유 관련주에 집중돼 있고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이제 또 자동차 가려고 하는데 얘한테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영화에? 들어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가 이렇게 즐겨지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좀 빠지기 시작하거나 다른 게 좀 이렇게 힘이 안 좋을 때 얘한테 이제 나중에 집중이 되면 그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가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팔려고 하기보다는 수익이 나면 안 판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익이 아니면.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수익이 아니면 안 판다 생각하고 가져간다면 지금 내가 이거를 손절할까 말까 하는 고민 사라지는 거고 추가 매수는 제가 더 떨어지면 해라 했으니까 추가 매수 할까라는 고민도 사라졌으니까 지금 이거는 두 다리 쭉 뻗고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온 칩스. 가온 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지금 매수가는 81,000원이고요. 네. 10%. 네. 일단 81,000원에 10%면요. 이건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단기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이거는 글쎄요. 이 시간 아니, 거기 방송하는 양반들이 8월달부터 올라가니 뭐야고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야, 그럼 그 방송 보고 저도 사면은 그럼 부자 되는 겁니까, 저도?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10만 원까지 간다는 그 방송 그 이야기 듣고 사면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네요.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부강해질 수 있겠네. 아니, 그래도 아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르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듣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는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저의 잔소리는 듣기 싫었겠죠. 그냥 올라갑니다. 10만 원 갈 겁니다. 돈 벌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님이 그쪽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고 그 이야기가 맞을 거라 생각해서 산 것뿐인 건데 아니니까 또 그 사람 탓하고 싶은 거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가온칩스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시세를 낼 때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때 거품이었던 건가? 라는 이런 의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쉬다 보니까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는 매수세들이 좀 줄어드는 약간 의아해하는 매수세들이 생기다 보니까 매수세는 줄고 매도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 가격은 진짜 싼 거 같아 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8만 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준다면 아마 10만 원대까지 11만 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혹여나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여기 아래쪽 자리입니다. 7만 5천 원짜리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7만 4천 짜리가 무너진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팔았다가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좋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7만 4천 원 손절라인 제시해드리고요. 반등 나가면 9만 5천 원대부터 그냥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74,000원 손절, 95,000원부터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단타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계좌 박살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로 바뀔 수 있도록 항상 오후 8시에 모셔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따끔한 충고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오후 8시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주챔쇼 8시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